자, 오늘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크고 또 가장 긴 금융 이야기 중 하나를 볼까 합니다. 바로 일본이 100년을 걸쳐서 자산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앞으로 팔아야 할 주식의 가치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일본 은행이 마주한 거대한 숙제인데요. 그들이 내놓은 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맞습니다. 112년. 이 자산을 너무나도 천천히 팔아서 계획을 다 끝내려면 무려 1세기가 넘게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도대체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하필 지금 팔기 시작하는 건지, 그리고 이 100년짜리 계획은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이 100년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애초에 일본은행은 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을까요?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제의 적과 싸워왔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사면 더 싸지겠네 하면서 지갑을 닫고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줄이게 되죠. 이러면 경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2010년부터 ETF, 그러니까 여러 주식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펀디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기나긴 경기 침체와의 전쟁 속에서 나온 그야말로 극약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10년 넘게 그렇게 주식을 사들이기만 하던 일본 은행이 왜 갑자기 이제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바꾼 걸까요? 일본 은행의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정책의 목표는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낀 위험을 좀 걷어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니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ETF만 파는 그런 단편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일본이 지난 수년간 유지해왔던 제로금리 같은 비상 조치들을 이제 거두어들이고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어떻게 터뜨리지 않고 해체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체 보유액이 시가로 83조 엔에 달하는데 1년에 팔겠다는 양은 고작 3,300억 엔이에요. 이건 전체 자산에 비하면 정말 티끌 같은 수준이죠? 이 계획의 핵심 원칙은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주 느린 속도. 둘째, 시장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안정적인 절차. 그리고 셋째, 혹시라도 시장이 흔들리면 바로 멈추는 안전장치까지. 이 모든 게 딱 하나, 안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있는 거죠. 네, 우에다 총재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조금씩 팔아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장에 상처를 입힐까봐 정말 또 조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100년에 걸쳐서 자산을 판다는 게 과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신중함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는 뭘까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좋은 소식은 당장 시장이 폭락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거고요. 나쁜 소식은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100년 내내 언제든 팔 수 있는 거대한 물량이 시장을 짓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공급과잉, 영어로는 오버행이라고 하죠. 결국 단기적인 위기를 피하는 대가로 아주 긴 골칫거리를 떠안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이 4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거예요. 세계 경제가 좋아서 이 물량을 잘 소화해 주는지,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 경제는 괜찮은지, 그리고 시장에 돈은 충분히 돌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만약 다른 위기가 터졌을 때 이 계획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자, 결론입니다. 일본은행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신 오늘의 안정을 택했습니다. 당장의 시장 붕괴는 피했지만 그 대가로 100년이라는 긴 그림자를 시장에 들이온 거죠.
과연 이 전례 없는 거대한 금융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또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